여인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이란 곧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서는 나이와 신분, 때로는 그 이상의 것들을 말해주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한데요. 특히 역사 속 여성들의 머리 모양은 그녀들의 존재를 전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여인의 삶을 담아낸 머리, 가채. 이제 머릿속에 담긴 그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이 땅에 조선이란 나라가 세워졌으니 저작거리에 나가보면 한자나 높게 올린 머리단 자랑하는 기생도 있고 긴 도포 있고 머리 위에 가스 쓴 것을 보니 이 남자는 양반님. 그 옆에 내놈은 상투만 올렸으니 장가를 간 종놈이로구나. 어디 그뿐이야. 아이쿠야. 머리 큰 화관 두르듯 올려놓은 큰 머리 부여잡으며 쓰러진 이분은 아이고 사대부가의 마님이 아니신가. 무명옷에 댕기머리 대감댁 몸종인 처녀는 쓰러진 마님을 붙잡고 그저 안절부절. 옷만 봐도 머리 모양만 봐도 한눈에 딱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신분이었다고 하더라. 여인들의 머리, 가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모아 만든 가발, 다리가 필요한데요. 이것의 길이가 보통 1m를 넘었다고 합니다. 궁 안에서도 계급에 따라 할 수 있는 머리 모양은 각기 달랐습니다. 그것은 희빈장씨, 장옥정의 일생을 보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중인 출신으로 처음 궁에 들어왔을 당시의 장옥정은 궁녀들의 머리, 세앙머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빼어난 미모의 장옥정은 숙종의 총애를 받았고 그녀는 숙종의 후궁으로 인정을 받으며 정식으로 내면부에 이름을 올립니다. 후궁으로 책봉되면서 장옥정은 권력의 상징, 어여머리를 하게 되는데요. 조선 왕조에서 유일하게 궁녀 출신으로 왕비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 조선 왕조의 최고 권력, 왕비에 책봉되던 날 그녀는 왕비만이 쓸 수 있는 유일한 가채를 착용했을 겁니다. 조선시대 여인들의 위엄을 드러낸 가채. 권력의 상징으로 당시 여인이라면 한 번쯤은 꿈꿨을 법한 이 가채는 시간이 흐르면서 궁궐밖 여인들에게도 전해졌는데요. 이것은 당시 상소문으로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배에 오른 기생의 가채를 자세히 보면 다리를 따은 방법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담뱃대를 문 기생과 생황을 부는 기생을 보면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일정한 굵기와 크기, 모양을 갖추었던 어여머리와는 달리 다리를 엮는 방법도 틀어 올리는 모양도 각각 달랐던 틀의 머리. 과연 이 틀의 머리로 자신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스포츠 중계를 위한 스튜디오입니다. 팀의 승리를 이끈 선수는 누굴까요? 결정적 피칭 탑5에서
녹화가 많은 날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바꿔야 하는 아나운서에게 고정된 이미지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이다희 아나운서는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이제 메이크업도 메이크업인데 이제 머리에 헤어스타일에 가장 많이 신경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매 회마다 이제 다른 모습을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매 회마다 좀 다른 스타일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직업상 아나운서라는 직업 때문에 좀 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더 단정하고 좀 변화를 시도하는 편입니다. 아나운서가 갖는 고정된 이미지 속에서도 매 방송 때마다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늘 고민입니다. 베이스볼 위클리 프로젝트 랭킹 베이스볼 이다희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조선 후기로 돌아간다면 과연 어떤 머리가 잘 어울릴까요? 제작진은 가채 전문가를 통해 이다희 아나운서에게 어울릴 만한 틀의 머리를 부탁했습니다. 평소 고전적인 면보다는 발랄하고 통통 튀는 이미지를 갖고 있던 이다희 아나운서.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머리와 옷만 바뀌었을 뿐인데 4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은 듯하고요. 틀의 머리의 모양만 바꿔졌을 뿐인데도 얼굴 생김새까지 달라 보입니다. 헤어스타일이 자신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목숨마저 위협했던 이 치명적인 아름다움에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가채, 그 속에 숨은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 여성들은 남들보다 더 아름다워지고자 노력했고 때때로 과욕이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조선 후기 궁안. 내명부를 제외한 여인들이 주로 사용한 가채는 바로 틀의 머리였는데요. 네, 트레머리는 우리가 두 가닥으로 이렇게 꼬아서 만든 머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조선시대의 기녀들이 굉장히 머리를 많이 가채를 올릴 수 있는 머리를 기녀들이 하는 머리를 트레머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틀의 머리는 기생뿐만 아니라 기혼 여성들의 상징이 됐습니다. 신윤복의 그림, 이붓탐춘 속의 여인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높게 처진 담장 앞마당으로 봐 틀의 머리를 한 여인은 제법 지체 높은 집안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조선 중기 때만 해도 가채는 신분이 높은 여인이거나 혹은 많은 부를 축적한 중인 계급 일부만이 가질 수 있었는데요. 후기로 넘어오면서 다시 사회가 안정되고 평온해지는 시기가 되자 여인들의 가채가 성행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일반인이 가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생에 단 한 번 혼례를 올릴 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후기에 들어와서는 평상시의 머리로 정착된 것인데요. 신윤복이 그린 이 그림 속의 여인은 머리에 생선을 든 바구니를 이고 걷어올린 치맛단 등 여인의 복색으로 볼 때 어물장수로 추정됩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양반뿐만 아니라 생선을 파는 아나까지도 평상시에 가채를 둘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림입니다.
당시 가채는 혼수품 중 하나일 정도였는데요.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13살 어린 신부, 새색시가 된 여인은 높은 가채를 올렸고 시부모에게 예를 올리기 위해 단장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시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나다가 그만 가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목이 눌려 사망한 것입니다. 당시 가격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달걀 1개가 1전, 쇠고기 1근이 2전 오픈, 수탉 1마리가 5전이었습니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황소는 20냥. 가채가 바로 황소 가격과 동일했고요. 이것은 초가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조선에서도 여인들의 가채가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조정에서까지 거론된 여인들의 가채 문제는 결국 왕이 직접 나서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영조 32년 대신들과 논의 끝에 첫 번째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혼례를 이룰 때 다리를 사귀하여 가산이 탕진할 지경이라 하옵니다. 이제부터 부녀의 가채를 금하고 족도리를 쓰도록 하라. 그러나 당시 가채 금지령은 큰 효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여인들은 크고 화려한 가채를 올렸고 여인들의 가채는 정조 때에 또다시 조정의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혼례를 올릴 때 다리를 사귀하여 가산을 탕진하는 지경에 이르렀사옵니다. 전하의 금령이 한 번만 내리면 온 도성이 고무될 것이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치는 나라의 법제로 정한 뒤에야 금할 수 있사옵니다. 지금부터 다리를 변경하여 쪽을 만들어 궁중양식을 착용하라. 이는 사치를 금하고 명분을 바로 세운다는 목적이니라. 여성의 사회 참여가 어려웠던 시절부터 가채는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조선의 여인들의 탈출구이자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은 여인의 머릿결을 타고 우리에게 전해졌고 이제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